자, 오늘은 두 번째, 아, 그 공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과 이제 일단은 공성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 공성이라고 할 때는 이제 소위 생명적인 요소를 이제 전제로 하는 거죠. 즉, 수나타, 산스크리트는 수나타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이런 그 공이라든지 공성이라든지 우주 만물이 본성으로 돌아간다든지 죽음이라든지 영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혼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왜 이 공부를 하는데 중요하고 또 특히 이제 그 의학을 공부하는데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왔느냐 하면 그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이성마음, 즉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을 연속적 반복 중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 어떠한 형상이 생기는 거죠. 그 형상이 생기면은 그것이 가상이 되고 가상의 상이 되고 가성이 상이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추상성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또 새로운 하나의 그 특질이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다른 동물들과 차이가 나는 이제 그 부분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 이제 사시다가 120살이 이제 돼서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라는 형체는 그대로 뭐냐면은 보이긴 하지만 사람 안에 생명력을 불러일으켰던 유기적 화학적 원소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고로 사람은 죽으면 이제 시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체 그 자체는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물질이죠. 즉, 유무기적 화학적 원소죠. 즉, 이제 원래의 그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물질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흙으로 물으로 이제 우주의 본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겠죠. 그러면 죽어버리면은 영혼이고 영성이고 혼백이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간에게는 살아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으며 지금 현재 우리가 있게 되는 원인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인간에게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가상의 추상성이라는 가상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학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리 조상들은 수나타라는 그 설명으로 이제 이거를 해소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나타의 뜻이 뭐냐는 거죠. 저 우주만상의 모든 것은 물질은 물질의 원래의 본질대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생명은 본성은 본성대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물질은 우주는
지금 현재 107가지, 또 많게는 117가지, 또 어떤 데는 102개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죠. 그 어쨌든 90여 종의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미네랄이, 그 무기질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모두 다 분해되어서 원래 자기가 왔던 물질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이해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본성은 자기 자료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를 제가 그 골장의학을 깊이 연구하면서 저 책에서도 이 골장의학 원류사라든지 제가 쓴 몇 건의 책들 속에서도 중점 다루고 있는데, 본성은 자기의 원래의 본성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을 예를 들어 보자고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깝게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님들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님, 언제가 가장 좋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할아버지나 할머님은 누구든지, 할머님은 낭낭 16세, 이팔 청춘,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16살, 18살 정도의 아주 꽃다운 나이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가장 자기가 아름다웠고, 가장 뭐냐면은 활동적이면서, 가장 뭐냐면 자신이 왕성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생명체는 모두 다 그렇다는 겁니다. 나무든 아니면 뭐 다른 포유류든 아니면은 파충류든 모두 다 자기가 가장 건강하고 왕성하면서 자기의 유전자가 왕성하게 복제시킬 수 있는 그 시기를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은 기본적으로 물질이고, 물질은 색깔이고 시간이라는 거죠. 물질은 시간이고 이제 색깔이죠. 이 말도 다시 이제 그 설명을 하면, 그 산스크리트로 색이라는 것은 루파라 그래요. 루파. 그러면 우리가 빛은, 태양에서 우리가 빛이 오게 되면 우리가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빛을 느낄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빛은 물이 있기 때문에 반사되어서 빛을 내는 거죠. 그래서 빛은 시간이 되는 것이고, 시간은 칼라가 되는 것이고, 칼라는 물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용에서 공적 시생, 시색, 색즉 시공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공이 그 어떠한 것도 물질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물질을 전제로 하지만 그 공 자체를 하나의 이 종교적인 논리로서 전개하게 되면 이제 이게 종교가 되는 거죠. 불교가 이제 종교가 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공은 물질이긴 하지만 그 공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보여지지도 않으며 줄어들지도 않는다 라는 말을 하게 될 때, 이제부터 그 논리는 하나의 종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문을 하는 사람은 종교와는 별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원본에 이제 이렇게 실담자 반야 신경을 이렇게 보면 공은 물질이긴 하지만은 공은 모든 표상이 없는 것이어서 다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학문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긴 하지만은 그 물질이 없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것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없을 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즉 아까 다시 말하면은 태양은 물질, 즉 다시 말하면 물을 만나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색깔을 만들어내요. 빛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빛이 물이라든지 이런 물질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가 않죠. 빛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없을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과 물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아마 지금도 아마 공과 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의 개념에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플러스 영성의 감이라는 것은 가상의 추상성이라는 것은, 가상의 추상성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죽음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를 두고 우리가 우주만상의 모든 것은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설명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저거 이렇게 읽어보면서 조금 보충하고자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혼백은 보이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혼백이 있긴 있지만은 우리의 감각으로 만질 수는 없는 것이죠.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성마음의 좋습니다. 이성마음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정신이라고 쓰자고, 이성정신이라고 써도 이렇게만 알고만 있으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의 가상의 추상성으로 단지 그럴 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일체유심주라는 말도 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일체유심주라는 뜻이 뭐냐면 한자적으로 표현하면은 모든 것이 만묻기에 달려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지만 그 말은 아주 틀린 말이고요. 그건 아주 무식한 뭐냐면 설명에 들어가고 일체유심주라는 것은 우주만상의 모든 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다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의 조그마한 형상이 생기고 그 형상이 점점 자라서 하나의 물체가 생기는 거죠. 그 물체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지금 이제 공설명하고도 닮아 있는 거죠, 이 내용이. 그래서
이를 우리는 영성이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반야신경은 내세를 고집하는 하나의 구원일 뿐이다. 이래서 불교가 종교가 된 것이고 종교는 학문이 아니다는 거죠. 예, 아까 앞에서 표현했죠.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을 종교로부터 벗어나고 원래의 자리로 남아있을 때 완전한 지혜에 도달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지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종교적인 측면에서 뭐냐면은 내재적 구원이라든지 기타 위안을 삼는 거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물질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없다고 말하고 한자는 무라고 하고 그 무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물질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죽음이죠. 죽음. 예. 그래서 죽음은 만질 수도 없고 늙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겠죠. 예. 당연히 괴로움도 없고요.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시체는 인식작용의 주체는 없는 것이어서 죽음 이후의 세계인 공인 물질의 세계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우주만상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만 남게 되는 거죠. 이를 우리는 영이라 하고 영을 대비하여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가상의 추상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의학에서 또 골장의학에서는 뭐냐 이거를 영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좀 해소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명을 약간 더 붙여보면은, 그래서 영성의 본질은, 그 아까 말하는 영성의 본질은 죽음에 대비하여, 자, 죽음을 대비하여, 죽음 이후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염두한 뭐냐면은, 부분을, 영혼은 죽은 이후에 가상의 초상성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물질 에너지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 바이탈 라이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그 죽은 자의 영성과 영혼과 혼백에 대한 문제를 살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느끼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는가라는 바이탈 라이프의 문제이지 그거와 단절된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무에서 이제 불가 유가 도가 성가들이 빠져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우리 유교죠. 소위 말하는 유교 집에서는 일반인은 조상이 뭐 4대 봉사한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4대까지는 그러한 그 혼백이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4대까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후손들이 제사를 지는 겁니다. 이건 아주 좋은 문화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한민족의 정신 철학이며 사상이며 정체성입니다. 이거는 유교를 해가지고 무조건 나쁘다, 제사 지내는 것을 귀찮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한민족의 오랜 남방 순다환인, 천추환인, 방고환인을 거쳐서 배달한웅, 당군 조선을 거쳐서 하운절을 거쳐서 북부여, 고구려, 남부여를 거쳐서 오늘까지 면면이 이어오고 있는 우리 고유한 정신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종합함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건강을 이해하고 또 의학을 이해하고 또 혼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의 개념이 이제 이 골장의학의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앞전에 1번에 이야기했던 한의학은 음양오행 육기고 그 다음에 골장의학은 음양 그 다음 음양 영양학 그 다음 식기이론이라 그랬죠. 오행이 영양학이죠. 성질을 말하는 거네요. 요묵이 저는 그걸 영양학으로 보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 풍한서습 조화라는 것은 바람 불고 차오고 습기 차고 건조하고 이런 거는 뭐냐면은 한의학에서는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금 현대인에게는 많이 극복이 되었다는 거죠. 추위가 오면 우리가 히터를 틀고 그 다음에 더우면 에어컨을 틀고요. 저도 지금 에어컨을 약간 틀어놓은 상태인데요. 틀고 그 다음에 건조하면 물을 뿌리고요. 이렇게 뭐냐면은 자연 환경이 무척 많이 극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풍한서습 조화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의학의 개념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죠? 사회적 의학, 정신적 의학, 즉 마음적 의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정신적 의학, 마음적 의학은 또 한의학이 예방의학적 성질을 가지고 심신의학의 요소를 두고 있으니까 이건 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주 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아주 오묘하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뭐냐면 고민하는 문제, 이게 돈의 문제잖아요. 사회적 문제가 많죠. 사회적 문제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종교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정적인 문제, 생활 경제적인 문제, 이것이 폭이 아주 큰 거죠. 그래서 골장에서는 4가지를 더 넣어놨다 그랬지 않습니까? 첫째는 쩐이죠. 쩐이 돈의 문제죠. 생활 경제적인 문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집가짜죠. 그러니까 집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부부끼리 일어나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문제 등등.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 예, 이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제 이해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죠. 예. 우리 사회는 아주 복잡한 그런 그 정치적인 문제를 안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걸 한번으로도 말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의 개념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3가지에다가 영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4가지의 요건을 갖추는 거죠. 그러면 이 의학도 뭐냐면은 그러한 4가지 요소를 포함해 줘야 되겠죠. 이것이 골장의학이 이끌어가는 학문적인 또 학술적인 논리적인 근거인 거죠. 그래서 의학이 인문학이고 의학이 뭐냐면 역사이면서 의학이 뭐냐면 철학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공부하는 건 별도이고 철학 공부하는 건 따르고 역사 공부하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렇게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